자, 계속하기 전에 텔레포트를 구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텔레포트를 어떻게 구현하냐면요. 바이브 인풋 유틸리티를 사용할 때, 자, ACC 유니티 플러그인 폴더로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바이브 인풋 유틸리티 폴더 들어가신 다음에 프리팩스 폴더 들어가시면 여기에 바이브 커브 포인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브 커브 포인터는 여러분들의 컨트롤러에다가 곡선으로 휘어지는 레이저 포인터를 만들어주는데, 이 친구의 역할은 텔레포트를 하는 건 이 친구의 역할이 아니에요. 다만 이 친구는 그 포인터가, 레이저 포인터가 닿은 지점에 있던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바이브 입력 관련 이벤트를 발동시켜줘요. 즉, 이 친구는 이벤트를 발동시키는 측이지만 이벤트 자체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텔레포트를 해주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텔레포트 이벤트를 이 친구를 통해서 가리키고 발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바이브 커브 포인터즈를 드래그해서 VR 오리진에 헤이트 셋업 자식으로 넣어주세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레프트랑 라이트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그 곡선에 포인터를 그려준 친구예요. 그래서 자, 이 친구를 추가한 다음에 이제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잠시 확인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컨트롤러에 패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곡선에 포인터가 그려지고요. 자, 콜라이더를 가진 물체에 이렇게 곡선이 떨어져요.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총 친구도, 총을 쥐고 있는 오른손 컨트롤러도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고요. 다만 텔레포트는 되지 않죠. 패드를 눌렀다가 패드에 손을 뗐을 때, 자, 왜냐면 이 커브 포인터 친구들은 그 커브 포인터가 닿는 지점에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를 실행시키는 거지 스스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텔레포트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깔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엔빌로먼트로 들어가셔서요. 자, 바이브 인풋 유틸리티를 사용할 때 텔레포터블이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텔레포터블, 이 친구를 사용하면요, 이 친구는 어떤 이벤트를 발동시키냐면 이 타겟에 지정된 오브젝트를 커브 포인트를 통해서 찍은 위치로 순간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커브 포인트를 통해서 이 엔빌로먼트에 텔레포터블을 가지고 있는 이 엔빌로먼트 어떤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이벤트를 발동시켜요. 그러면 텔레포터블이 텔레포트 이벤트를 발동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벤트를 발동시키는 측이고 얘는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가장 부모 오브젝트에게, 즉 여러분들의 레벨 디자인에 컬라이더가 셋업이 되어 있는 레벨 디자인에 가장 부모 오브젝트에게 텔레포터블을 붙여주시면 자식 오브젝트들도 자동으로 텔레포트 가능하도록 돼요. 그래서 엔빌로먼트에 텔레포터블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고요. 자, 봤을 때, 자, 제가 패드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커브드 레이저 포인터가 손을 떼는 순간에 순간이동을 해요. 해당 위치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순간이동을 하고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간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컨트롤 S 눌러서 세이브 해주시고, 자, 계속해서 집어 던질 수 있는 수류탄을 구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수류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류탄 3D 모델을 사용해야 되겠죠. SF 폴더에서 여기서 그레네이드 팩 프리드로 들어가시면 여기 M26이라는 3D 모델이 적용된 프리팹이 있어요. 그래서 M26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하이라키에 넣어주고 더블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이 친구를 자, VR 오리진 위치 근처로 배치해 줄게요. 그래서 VR 오리진 위치 근처로 한 뭐 40, 잠시만요. 자, 20, 40, 2,20 정도로 위치시켜 줄게요. 적당히 VR 오리진 근처로 배치를 했어요. 어쨌든 이 M26 친구 이름을 저는 그레네이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그레네이드가 실제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레네이드 스크립트를 작성할 건데 그 전에 일단 그레네이드를 집어서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잡아서 던질 수가 있고 이 친구가 어딘가 부딪혔을 때 튕겨 나갈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엔티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개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리기드 바디를 붙여야죠. 그래서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는 이 컴포넌트를 가지는 게임 오브젝트는 물리적인 존재가 돼요. 그리고 리기드 바디를 붙인 다음에 물론 여기에 스피어나 혹은 캡슐 컬라이드를 붙여서 오케이 캡슐 컬라이드를 붙여서요. 그러니까 충돌 가능한 무언가로 되게 해야 되는데 캡슐 컬라이더가 좀 크죠? 캡슐 컬라이더의 캡슐의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그래서 레디우스를 줄여서 자 레디우스를 좀 많이 줄여야 돼요. 그리고 헤이트도 좀 줄여주고요. 헤이트도 줄여주고 좀 더 확대해서 봤을 때 오프셋을 좀 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프셋을 X 방향으로 한 마이너스 0.01 정도 주고봤을 때 오케이 괜찮게 셋업이 된 것 같네요. G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0.02 정도 줘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컬라이더가 적당히 셋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캡슐 컬라이더를 붙여서 물리적으로 충돌 가능한 물체를 만들어 주시고 리기드 바디를 붙여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체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캡슐 컬라이더의 센터랑 레디우스 헤이트는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그레네이드에게 C# 스크립트를 붙여서 실제로 폭발을 하고 주변 사물들에게 데미지 줄 수 있는 물체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그레네이드를 add 컴포넌트 하고요. 자, 이 친구에게 그레네이드라는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붙여줄게요. 물론 생성된 C#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폴더에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그레네이드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가끔 이런 메시지가 뜬다고 했었죠. 초반에. 그래서 뭐 라인 엔딩을 윈도우 기준으로 바꿀 것이냐 물어볼 때 yes나 no 뭐라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yes를 누르면 이게 라인 엔딩이 줄바꿈 내부 처리가 바뀌기 때문에 매번 다시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레네이드 친구를 바꿔줄 텐데, 자 그레네이드 친구는 일단은 폭발 반경과 폭발 데미지 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public float m 데미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데미지를 얼만큼 줄 것인가. 자 100을 줄게요. 기본값으로는요. 그 다음에 폭발 반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public float m explosion reduce를 할게요. 폭발 반경은 한 5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public float, 자 저희가 수류탄을 집어서 수류탄에서 손을 놓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부터 m time to explode, 몇 초 뒤에 폭발할 것인가. 그래서 explode, 자 한 5초 뒤에 폭발하도록 해줄게요. 그래서 time to explode 5. 그래서 5초 뒤에 여러분들이 손을 놓는 순간에 폭발해요. 그 다음에 private boolean m cooking이라는 친구를 선언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수류탄을 던진 다음에 손을 넣은 순간부터 5초 뒤에 폭발해요. 근데 저희가 처리를 잘못하면 자 수류탄을 찝을 때마다 매번 5초씩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미 수류탄에 손을 놔서 수류탄이 가열되기 시작한 상태라면 다시 수류탄을 5초 뒤에 폭발하도록 지연시킬 수 없도록 M 쿠킹을 true로 만들어서 혹은 false인 상태에서 M 쿠킹이 true가 되었다면 지연할 수 없는 거죠. 즉 M 쿠킹을 여러분들이 폭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순간에는 true가 돼서 이 친구가 true면 5초 뒤에 폭발한다고 지연 시간을 다시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폭발이 시작되었는가, 정확히 얘기하면 폭발 카운트다운이, 그리고 자 이거는 데미지의 양, 자 오른쪽에 붙여줄게요. 주석을. 그 다음에 폭발 반경, 폭발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저희가 폭발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요, 폭발하는 순간에 그 폭발 지점부터 가상의 구를 그려서요, 그 구에 겹치는, 그러니까 가상의 공을 그려서 거기 겹치는 모든 컬러들을 가져올 거야. 하지만
우리가 씬상에서 콜라이더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필터링을 쓰지 않으면 동작은 제대로 하지만 성능을 많이 먹어요. 즉 우리가 감지할 친구만 감지하도록 필터링을 가져야겠죠. 그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퍼블릭 레이어 마스크 m 타겟 레이어를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면 목표를 즉 폭발 감지를 필터링 적용할 대상의 필터.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이 친구를 사용해서 특정 레이어를 가진 친구만 충돌 체크를 통해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친구가 없어도 되지만 이 친구가 있으면 성능이 아껴지는 거죠. 굳이 우리가 타겟이 아닌데도 검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쓰면서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public particle system m explosion particle explosion effect 할게요. explosion effect prefab. 그래서 폭발할 순간에 생성할 이펙트의 원본 프리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류탄이 폭발할 때 수류탄의 위치에 해당 파티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프리팹을 인선시에이트로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폭발 이펙트가 그 자리에서 생성이 되고 재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들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public void cook grenade. 그래서 수류탄을 가열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한국어로는 좀 웃긴데 수류탄을 set 이렇게 수류탄을 set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쿡 그레네이드라는 표현을 한국어로 어떻게 대체할지 모르겠네요. 카운트다운 시작. 그래서 수류탄을 이제 손을 놨다든지 해서 이 쿡 그레네이드가 시작되는 순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서 5초 뒤에 폭발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미 쿠킹이 되고 있었다면 즉 수류탄이 이미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면 리턴해야죠. 즉 수류탄을 폭발하려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또다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미 쿠킹 중이라면 그냥 수류탄을 쿠킹이라 할게요. 쿠킹 수류탄을 쿠킹 중이라면 그냥 처리를 여기서 종료해요. 한 번 했는데 또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mcooking은 true로 바꿔줄게요. 그게 아니라면 mcooking을 true로 바꿔주고 여기서 실제로 5초 뒤에 폭발하려는 처리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밑에다가 실제 폭발 처리를 하는 함수 private void explode 친구를 구현을 하고요. 이 explode 친구를 5초 뒤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정확히 얘기하면 time to explode 뒤에 실행할 수 있도록 invoke라는 함수를 사용해 줄게요. invoke는요. 여기에 어떤 함수의 이름을 넣어주고요. 문자열로 그 다음에 그 함수가 어떤 지연 시간 뒤에 실행될지를 넣어주시면 즉 여기 5를 넣어주면요 5초 뒤에 이 함수가 실행되도록 해줘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m time to explode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연 시간 뒤에 explode를 실행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폭발 처리를 하는 부분이죠. 실제 폭발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자, 피직스 오버랩 스피어라는 친구를 쓸 거예요. 뭔 말이냐면 가상의 구를 그리는데 가상의 구를 그려서 거기에 겹치는 모든 컬라이드를 가져오고요. 그 컬라이드들에게 만약에 너가 I 데미저블을 가지고 있으면 데미지를 줄게 라는 처리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 먼저 피직스 점 오버랩 스피어라는 친구를 써줄 거예요. 오버랩 스피어. 이 친구는 자, 구의 중심, 그러니까 공의 중심 트랜스폼 점 포지션 그리고요 반지름, 공의 반지름 익스플로전 레디우스 그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필터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자, 필터링 일단 안 줘도 돼요. 이렇게 주시면 이 위치를 기반으로 이 반지름만큼 가상의 공을 그려요. 그 다음에요 그 가상의 공에 겹치는 모든 컬라이더들을 배열로 갖다 주죠. 그래서 컬라이더 배열 컬라이더즈 그래서
transform.position을 중심으로 explosion radius만큼 반지름을 가진 구, 그러니까 공을 그려서 거기에 겹치는 모든 충돌체들을 가져와요. 다만 싹 다 가져오면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즉 이렇게 써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필터링을 끼워 넣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m 타겟, 자, m 타겟 레이어를 통해서 타겟 레이어에 해당되는 친구만 감지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터링 추가하여 m 타겟 레이어에 해당되는 콜라이더만, 그러니까 충돌체만 감지해요. 이렇게 충돌체 싹 다 가져온 다음에 충돌체를 한 땀 한 땀 넘겨가면서 혹시 충돌한 상대방이 인티저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충돌한 상대방들의 길이, 그러니까 충돌한 개수만큼 폼을 돌려서요. 충돌한 상대방의 개수만큼 한 땀 한 땀 폼을 돌린 다음에 현재 순번의 컬라이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순번의 컬라이더에게 너 혹시 I 데미저블을 가지고 있니? 즉 I 데미저블로서 가져올 수 있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니? 가져와진다면 그 친구에게 I 데미저블을 통해서 데미지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I 데미저블 타겟 이퀄한 다음에 만약에 I 데미저블로서 가져와진다면, 즉 타겟이 널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타겟점 온 데미지를 통해서 데미지를 실제로 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데미지를 충돌한 게 감지된 콜라이더들을 통해 상대방이 I 데미저블을 가지고 있다면 데미지를 실제로 주는 처리. 그 다음에 포문이 끝났을 때요, 이제 파티클 효과를 재생해야죠. 파티클 효과를 일단 생성하고 재생해야죠. 생성하고 재생. 그래서 먼저 파티클 시스템 익스플로전 이펙트는 인선시에이트를 통해서 생성할 거예요. 인선시에이트를 통해서, 인선시에이트는 원본을 집어넣어주면 그 원본의 복제본을 생성하죠. 그래서 익스플로전 이펙트 프리팹을 원본으로 집어넣어서 하나 새로 찍어내고요. 찍어내는 위치는 수류탄의 위치, transform.position. 찍어내는 로테이션은 수류탄의 로테이션을 줄게요. 나 자신의 로테이션, transform의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낸 친구들을 가져와서 그 친구를 재생할게요. 그래서 explosion effect play로 1회 재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티클 효과가 재생이 다 된 다음에 씬에 계속 남아있으면 메모리 낭비니까 디스트로이를 통해서 파괴해 줄게요. 그래서 디스트로이를 통해서 파괴해 주는데 재생하려 하자마자 바로 파괴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explosion 이펙트를 파괴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explosion 이펙트의 게임 오브젝트죠. 그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언제 파괴하냐면 파티클 효과가 모두 재생됐을 때 파괴해 줄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 효과에 main.duration 하시면 이 친구가 파티클 효과의 러닝 타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 효과가 완전히 재생되었을 때 해당 파티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거죠. 효과가 재생이 전부 되었을 때 파괴. 물론 수류탄이 폭발할 때 수류탄 자기 자신도 즉시 파괴를 해야 되고요. 수류탄 자기 자신은 즉시 파괴겠죠. 그리고 수류탄 자기 자신을 파괴. 이렇게 되면 그레네이드 스크립트를 전부 완성했어요. 문제는 그레네이드 스크립트를 어떻게 쓰냐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레네이드 스크립트에 폭발을 시동을 거는 이 쿡 그레네이드를 어떻게 우리가 쥐어서 던질 때 발동시킬 수 있을까. 세이브 하고요. 세이브 하시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 사실 우리가 바이브 인풋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그래버블이라는 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레네이드 친구에게 add component 하고요. 그레네이드 스크립트를 셋업하는 거는 잠시 밀어둘게요. 여기에 add component 하고요. 그래버블 친구라는 스크립트를 추가해주세요. 베이직 그래버블요. 이게 뭐냐면 바이브 인풋 유틸리티를 사용할 때 베이직 그래버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바이브 컨트롤러를 통해서 집을 수가 있어요. 집어서 던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동작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바이브 인풋 유틸리티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서 프리팹스 폴더에 바이브 컬라이더가 있어요. 이 바이브 컬라이더는 바이브 컨트롤러에 컬라이더를 붙여서요. 이 바이브 컨트롤러가 어떤 물체랑 닿고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프리팹이에요. 그래서 바이브 컬라이더즈를 드래그해서 헤이트 셋업 자식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요. 충돌체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돼요. 바이브 컨트롤러가. 그래서 얘를 갖다 붙여놓고 이제 이 그레네이드를 잡아서 던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이브 컬라이더즈 셋업까지 끝났으니까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서 우리 그레네이드를 주워서 던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 버튼 누르고, 자, 저는 이 왼손 컨트롤러로 그레네이드를 주워서, 자, 트리거를 눌러서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던질 수가 있죠. 손을 놔서. 그래서 우리가 그레네이드를 주워서 던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우리가 그레네이드 스크립트를 셋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하는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컬라이더를 가진 물체에게 베이직 그랩업이라는 스크립트를 붙이면 바이브 컨트롤러를 통해서 잡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리기드 바디를 붙이지 않는다면 그레네이드는 움직일 수는 있는데, 잡아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바닥에 떨어지진 않겠죠. 왜냐면 리기드 바디를 붙여야지 물리적으로 힘을 받아서 튕겨나가거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물체가 되니까요. 그래서 베이직 그랩업을 컬라이더를 가진 친구에게 붙이면 잡아서 옮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 마찬가지로 바이브 컬라이더즈가 필요해요. 바이브 컬라이더즈는 바이브 컨트롤러에게 컬라이더를 입혀서 여러분들이 바이브 컨트롤러랑 다른 물체랑 부딪히는지를 감지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물체를, 정확히 얘기하면 베이직 그랩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잡아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레네이드를 최종 완성해 줄게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히트박스로 들어가서요. 히트박스에 레이어를 따로 설정해 줄게요. 히트박스에 들어가서요. 레이어를 눌러주시고요. Add 레이어 하신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이름을 히트 타겟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히트박스 들어와서 레이어를 히트 타겟을 해주신 다음에, 자, 왜 이렇게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레네이드에서 보시면 그레네이드 스크립트에 타겟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타겟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어만 필터링을 해서 충돌 감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타겟 레이어를 everything으로 한다거나 혹은 뭐 너무 많은 것을 선택하면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만 필터링을 통해서 충돌 체크를 한다고 했죠. 즉 우리는 여기서 나땡을 눌러서 전부 이제 체크를 해제 줬고요. 여기서 히트 타겟만을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피직스 오버랩 스피어 그 메서드에서 우리가 오버랩하는 컬라이더들의 히트 타겟인 레이어만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성능이 아껴지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체크하는 것보다 필요한 친구만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익스플로전 이펙트 프리팹은 이펙트 그젠플에 있는 여기 파이어 익스플로전 이펙트에 프리팹스 폴더에 여기에 스몰 익스플로전 이펙트 혹은 빅 익스플로전 이펙트가 있는데 저는 빅 익스플로전 이펙트를 익스플로전 이펙트 프리팹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레네이드 셋업은 이걸로 됐고요. 그래서 그레네이드가 폭발할 때 여기 있는 빅 익스플로전 이펙트 친구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의 의문점은 우리의 그레네이드 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함수인 explode 친구를, 정확히 얘기하면 explode 친구를 실행시키는 쿠킹 친구를 언제 실행시키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레네이드 스크립트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public void cook 그레네이드가 있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실행시킬까? 이 친구는 저희가 그레네이드에서 손을 떼는 순간에 그레네이드를 잡은 다음에 그레네이드를 잡고 던지는 순간에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쿡 그레네이드를 어떻게 실행시키냐면, 자, 베이직 그랩업은 몇 가지의 유니티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애프터 그랩드, 그러니까 물건을 집은 순간이에요. 비포 릴리즈, 물건에서 손을 떼는 순간이에요. 온 드롭, 손을 떼고 이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베이직 그랩업을 친구에 애프터 그랩이나 혹은 비포 릴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집었을 때나 혹은 물건을 집었다가 손을 떼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류탄에서 손을 떼는 순간부터 수류탄에서 폭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포 릴리즈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에 새로운 슬롯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레네이드를 드래그 앤 드롭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수류탄에서 손을 뗐을 때 그레네이드에
쿡 그레네이드 메서드가 함수가 시작되도록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고요. 자, 그레네이드를 프리팹스 폴더에 넣어서 자, 찍어낼 수 있는 프리팹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그레네이드 셋업까지 끝났고요. 한번 그레네이드를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레네이드를 테스트할 때 히트박스를 좀 많이 만들어서 테스트 해볼게요. 히트박스를 컨트롤 D를 눌러서 몇 개 복사를 하고요. 자, 이 친구들을 조금 넓게 배치해 볼게요. 자,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서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버튼 누르고 자, 왼손 컨트롤러를 통해서 수류탄 친구를 잡아주고요. 잡은 다음에 한번 던져볼게요.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주변에 있던 히트 타겟들을 전부 파괴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레네이드까지 우리 게임의 모든 것들을 전부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총을 쏘고 그레네이드를 여러 개 만들어 보고 그레네이드를 좀 두 개로 복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총을 쏘고 그레네이드를 던지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총을 재장전하고요. 이런 식으로 총을 쏘고 애니메이션 재생됨까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재장전이라든지 증강현실 UI라든지 탄피 배출 효과 그런 것들 좀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그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순간이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물체를 잡아서 던질 수 있고 우리는 수류탄을 잡아서 던질 수 있겠어요. 수류탄을 잡아서 이렇게 투척할 수 있고요. 수류탄도 마찬가지로 총처럼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를 파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VR 슈터 게임을 개발을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만의 VR 게임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세이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최종 출력하고 싶다면 파일, 빌드 세팅에서 add open scenes를 통해서 샘플 씬을 여러분들의 빌드에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빌드 앤 런을 통해서 혹은 빌드를 통해서 최종 출력물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빌드 버튼을 누르고 자, 적절한 곳에 빌드에서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 이름을 슈터라 해준 다음에 여기에 빌드에서 넣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제 빌드를 하시면 딱히 여러분들이 뭐 바이브나 혹은 오큘러스 VR을 위해서 따로 빌드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설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유니티 안에 오큘러스나 바이브 VR 게임으로서 빌드하기 위한 SDK가 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빌드를 하시면 돼요. 빌드 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로 스팀 VR이나 혹은 뭐 기타 VR과 연동하기 위한 별도의 셋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빌드를 하고 빌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빌드가 되었으니까. 완벽하네요. 그래서 저는 방금 VR 슈터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걸 확인하고 종료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VR 슈터 게임 개발 튜토리얼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나 혹은 블로그에다가 질문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완성된 프로젝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깃허브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업로드를 하고 하단의 링크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깃허브에서 완성된 프로젝트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VR 슈터 튜토리얼을 종료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